한번 시작할게. Demographics를 넘어서 인구 통계학, 인구 분포도 뭐 이런 거를 넘어서니까는 상관없이 이런 느낌이겠지. 증가된 삶의 질이 엄청난 결과를 만들었다. 가졌다. 경제적 성장에 대한. 이 되게 신기하지. 보통은 경제가 성장해야지 삶의 질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삶의 질이 좋아져서 경제가 성장했대. 되게 특이한 접근이라서 누가 봐도 주제문이겠지. 그리고 그것은 경제 성장은 작동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 뭐에 대한? 상품에 대한 우리가 구매하는. 그래서 너무너무 뻔뻔한 주제문이고, 다음부터는 이것이 가능하게 된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역시 순서 배열로 좋은 지문이 될 수 있지. 1940년에 might have pp 뭐뭐 했었을지도 모른다. 너의 돈 썼을지도 모른다. 설치하는 것에 spend 목적어 ing 뭐뭐 하는 것에 뭐뭐를 사용하다. 뭐를? 배관을. 어떤 배관? 흐르는 물을 위한. 혹은 변기를. 그래서 이제 1940년대 처음 삶의 질이 좋아졌을 때 제일 먼저 쓰는 돈. 이게 돈이 바로 이코노믹 그로스라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 만약 너가 이미 변기나 배관이 없었다면. 같은 것이 진행되었다. 에어컨, TV, 컴퓨터에도 다른 시점에 20세기의. 그래서 이제 TV가 없던 집에는 TV, 에어컨이 없던 집에는 에어컨, 컴퓨터가 없던 집에는 컴퓨터, 이런 식으로 계속 구매할 만한 목록이 생겨난 거야. 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이겠지 아무래도. 하지만 만약 일단 너가 이 상품들이 있다면 무엇에 우리는 썼을까? 우리의 돈을. on 있어야 되겠지. 사용하다 A를 B에. B가 이제 명사일 때는 전치사 on이 필요해. ing일 때는 전치사 없이 쓰지만. 사람들은 설치했을까? 변기를 한 대 더 화장실에. 아닐 것이다. 그래서 삶의 질이 좋아짐에 따라 어떤 식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냐가 이제 7번이거든. 대신에라는 연결을 잘 외워두고, 상품들이 더 싸짐에 따라, 그리고 우리가 채움에 따라 우리의 집을 상품들로, 어디 갔어 상품? 그럼에 따라 우리의 지출이 서비스를 향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에 따라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경제 성장의 결과를 낳았는데, 그 경제 성장의 결과는 역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이런 거잖아. 그래서 그 경제 성장의 표본이 되는 게 서비스 산업의 성장이라고 보면 돼. 우리는 이득을 얻었다. 떨어지는 가격에. 그 다음에 이용 가능성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 기본적인 물품들의. 그 다음에 이제 이 이득이 뭘 위한 거냐에 대한 목적이 이제 나와. 자, 그래서 결과 혹은 목적은 뭐였냐면, 첫째, 휴가. 둘째, 수업 듣기, 교육받기. 셋째, 의사 만나기. 넷째, 뭐 물리치료 같은 거. 다섯째, put more data on our phone plans. 여기서 말하는 plans가 여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이 falling price availability of basic goods, 이게 이제 그 삶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서 사게 되는 물품들이고, 그거의 결과가 바로 뒤에 나오는 이 서비스의 여러 가지 예시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서비스의 예시들. 우리는 이용했다. 우리의 성공을.
뭐 할 때? 물건을 제공함에 있어서의 성공 이렇게 되는구나. 뭐뭐함에 있어서의 성공. 그래서 즉 여기 똑같은 말이야. 8번 9번 똑같아. 물건을 많이 사게 되는 성공을 이용했다. 목적 뭐 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사기 위해서. 물건을 많이 제공을 하다 보니 결국은 우리 더 좋은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코노믹 그로스의 구체적인 어떤 현신을 서비스 산업의 발달로 보면 될 것 같아. 4번 기술은 허락한다. 과학자들로 하여금 레버리지가 원래 지렛대를 활용하다 뭐 이런 건데 그냥 이용하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 이용하다로 보자. 이용하도록 허락했다. 작은 재정을, 돈을 놀라운 방식으로. 그래서 기술 발달 덕분에 돈을 적게 들이고 과학 연구에 엄청난 성과를 얻었다를 1번 문장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조금 추상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뒤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그래서 다 첫 문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다 뒷내용이니까 주제는 이미 나왔다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우리 각각은 이제는 쉽게 기여할 수 있다. 자동사 뭐뭐에 기여하다. 과학에 기여할 수 있다. 아마추어로서. 그래서 이제 개개인의 과학에 대한 기여가 기술 발달 덕분에 일어났다는 거야. 뭐 간단하게 말하자면 아마추어들이 쓸 수 있는 만환경이 되게 좋아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추어들도 그 메인스트림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겠지. 뭘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만연함, prevalence, 만연함을 통해 citizen science의 그래서 시민과학이 이게 유행처럼 퍼졌다는 소리가 되겠지.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동의어에는 commonness, 뭐 일반성 이런 느낌의 단어들이 되겠지. generality 뭐 이 정도. 그리고 그곳에 일반적인 대중들이 다 도움이 된다. 과학에 있어서 일반 대중들이 약간씩 기여를 한다는 거야. 종종 작고 증가하는 방식? 작고 증가하는 방식으로. 작은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증가하는지 좀 애매하네. 아마 여기 만연함이랑 좀 연결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자, search A as B가 하나의 수거 같은 거야. 데이터 수집과 같은 데이터 수집과 같은 일과 같은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지. 일반 대중들이. 자, from A to B, A에서 B에 이르기까지 둘 다 전치사기 때문에 to 뒤에 ing 오는 거 잘 기억하고. 은하계 혹은 플랑크톤을 분류하는 것에서부터 어떻게 단백질이 접히는지, 단백질 분자에 대한 얘기겠지? 를 알아내는 것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부분이 될 수 있다. 과학의 발전의. 그래서 이렇게 다시 얘기하지만 참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기술 발달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수학은 여전히 영역이긴 하지만 특정한 천재의 수학도 역시 가지고 있다. 장소를 취미 활동가 혹은 아마추어를 위한, 즉 수학에서도 아마추어가 이루어낸 업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바로 예시가 나와. 90년대 중반 2명의 고등학생들이 발견했다. 새로운 추가적인 해결책을, 해법이겠지? 어떤 문제, 수학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어떤 문제냐? 유클리드가 제시하고 풀었던 문제의 해법. 목적어 없는 불합문이겠지? 수천 년 전에. 그리고 얘도 역시 선행사가 problem이겠지?
다른 어떤 방법도 그 이후로 발견되지 않았던 그 문제. 과거 완료 시제는 모의고사는 거의 안 나오지만 내신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유클리드 때부터 90년대 이전까지니까는 90년대가 과거니까는 그 이전이니까 과거 완료겠지. 있다. 심지어 전체적인 영역이 있다. 알려진. 뭐라고 알려진? 레크레이셔널 매스메틱스라고 알려진. 수학을 여가 활동처럼 하는 그런 영역조차도 있는 거야. 이러한 예들이 보여주는 거. 자, 이제 결론이지. 보여준다라는 단어 자체가 시그널이니까. 창의적인 실험, 그리고 올바른 질문들은 중요하다. 충분한 재정이나 기반 시설만큼이나. 근데 이거는 앞에 있는 대조는 너무 일반적인 내용이지. 뭔가 탐구하는 기본 자세에 대한 거고, 중요한 건 뒤일 것 같아. 기술이 만들고 있다. 이러한 워크를 더 쉽게. 이게 포인트가 되겠지. 이러한 워크라는 게 뭐지? 일반 대중의 과학적 발견. Little science can still prosper. Little science가 바로 일반 대중들이 하는 과학이 여전히 번성하고 있다. 그래서 뭐 첫 문장이랑 6번 뒷부분이랑 거의 똑같아. 마지막 5번. 연구에서 1000사람 이상에 대한 네덜란드에 있었던 휴가 가는 사람들은 보여주었다. 약간 더 큰 행복 부스트를. 행복의 치솟음을 보여줬다. 행복 증가라고 할까 그냥? 주들의 어떤 주들의 여행 가기 전 주들의 뭐보다는 여행하고 난 후의 주들보다. 그래서 일단 하나의 실험 내용이니까 주제문으로 체크하기는 좀 그래. 그래서 그냥 전에 더 행복했다. 요것만 하나 체크해두자. Bigger happiness가 before weeks. 이건 좀 상식적인 내용이잖아. 사람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아니지. 어떤 사건이 있기 전에 더 뭐 기대감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지. 기대감으로 막 들떠있는. 그리고 사람들은 발생시킨다. 자, 비교급 강조. 훨씬 더 큰 정서적 이미지를 크리스마스와 새해에 대한 언제 그들이 상상할 때 이 이벤트들을 그 전에 11월이니까 전이겠지. 언제보다 그들이 되돌아볼 때보다 1월에 그들의 경험을. 그래서 전에 훨씬 더 좋은 감정이 들고 전에 훨씬 더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는 거지. 연구원들은 제안했다. 우리가 경험한다고. wrinkle in time.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겠지. 이런 어떤 시간의 주름이라는 말인데 이걸 주름이라고 표현은 좀 애매하지만 그 사건 전에 있는 더 큰 행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 월사인지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아주 중요한 수고고 이것은 명심할 만한 가치가 있다 말한 너가 이사를 곧 가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이사 이야기는 또 다른 예시라고 봐야 될 것 같아. 뭐 같은 맥락이겠지. 이사를 가기 전에 더 큰 기대감을 가진다 이런 거겠지. 사람들은 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다. 돕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친구가 이사 가는 것을 미래에,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로 보면 돼. 과거에 이제 더 어떤 사건이 있기 이전에 더 좋은 감정이니까 링크린 타임을 좀 다시 정리해 볼게. 이거 일단은 여기 예시를 통해서 정리할 건데 크리스마스가 사건이야.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사건이잖아. 근데 이제 과거에서 미래를 볼 때 더 기분이 좋다고 얘기했어. 미래의 과거를 회상할 때보다 그냥 평범한 즐거움. 근데 이건 뭐냐면 이사를 돕는 거는 사실 힘든 거겠지. 그래서 이게 일단 부정적인 거라고 봐야 돼.
그래서 이사 전에 이제 내일 이 친구 내가 이사를 도와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 more negative emotion이 생기는 거야. 언제보다 comparing to remembering helping. remember 아닌지 뭐뭐 했던 것을 기억하다. compared 지금 수식어 자리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없어서 수동 쓰고 있는 거야. in the past 과거에 도와주었던 것을 기억하는 것과 비교해서 이 그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거는 더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인 건 더 부정적이게 되는 거네. 과거에서 미래를 기대할 때는 그렇대. 이게 이제 링클인 것 같아. 무조건 이제 과거는 긍정적으로 본다 이게 아니네. 그냥 더 강도가 세진다라는 의미에서 링클을 쓴 것 같아. 그리고 그들은 요구한다 더 큰 선물을. 여기서 그들은 그 과거에서 본 사람들이겠지. 야, 내가 이사하니까 나한테 탕수육 싸 뭐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미래에서 보면 뭐 탕수육까지 뭐 그냥 짜장면이나 사줘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이사를 미래에 두고 있는 사람, 즉 과거의 사람이 되는 거야. 만약 너가 플랜 투 부정사 외우는 거 보상할 계획이 있다면 친구에게 도와준 거에 대해 너가 이사하는 것을 겨우 싼 맥주나 피자로, 즉 적은 걸로 보상하려면 그들은 친구들은 더 만족하게 되는 과거분사 경향이 있다. 비교급 써줘야 돼. then이 여기는 없기는 해. then 여기다 해야 되나? 여기 어쨌든 비교급으로 써야 돼. 여기 바로 밑에 then이 있네. 더 만족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이 싼 선물에 만약 너가 그들을 불러들인다면 이사한 이후에 왜 그렇지? 이사한 이후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크지 않으니까 이사 끝나고 초대를 해도 부정적인 감정이 작기 때문에 싼 피자로 잘 때울 수 있는 거야. 뭐보다? 이사 전에 불러서 미리 먹이는 것보다. 그러니까 미리 먹일 때에는 비싼 거 사줘야 돼. 근데 이사 끝나고 먹일 때에는 싼 걸 사줘도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과거가 더 커진다. 이게 wrinkle in time으로 보면 되겠네. 오케이. 5번까지 일단